이번 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슈퍼위크의 주간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었죠. 과연 제2의 테슬라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월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본 정치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었죠. 일본 여당이 이제 15년 만에 최악의 결과를 내놨다. 자,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결국 버티기에 돌입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모처럼 이번 달 한일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짚어드렸습니다는 1,400원이 넘을 수 있는 여건이었었는데요. 우리 외환당국이 모처럼 시기를 잘 잡아서 이렇게 환율을 시장 개입해서 환율이 안정됐는데요. 지금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압력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회성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시장을 개입해줍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시장 개입에서 여건에는 1,400원 이상 갈 수 있는 환율을 좀 모처럼 외환당국이 잘 잡아줬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국면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미국 증시 좋죠. 요즘 미국 증시가 유력에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올해 서머 랠리가 끝날 시점에 아마 차익 실현 좀 건의했었고, 그다음에 8월 쇼크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가을 랠리가 옵니다. 그래서 가을 랠리가 좀 맞죠? 그래서 좀 이렇게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좀 좋은 일 좀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미국 주식을 이렇게 좀 파셔서 수익이 나신 분은 1%도 안 됩니다. 한 0.1% 정도 지금 해서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쌀에서 좀 쌀 좀 사셔서 또 하나 어려운 분데 있습니다. 무료급 식소가 요새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1kg짜리 이렇게 사면요, 경험상 보면 지금 원래는 그 기능성 쌀에 따라서 한 36,000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27,000원 정도까지 농협에서 주신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사셔가지고 좀 무료급 식소에게 좀 많이 주셔서 지금 무료급 식소 연일 쌀 부족에 좀 호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올해 한국경제TV 김정호 사장 이렇게 해서 월가에 가이드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좀 좋은 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자, 일본의 이렇게 선거 얘기는 어제 개표가 끝나기 전에 한번 대체로 이렇게 진단해 드린 데 나왔습니다. 그 진전된 내용만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자민과 공명당 간의 연합정당이 참편으로 나왔습니다. 연합정당이 이렇게 과반수에서 실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는데요. 이게 좀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선거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과연 바이든의 이렇게 공약을 이어받았는데 당신의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해리스 당신의 단독적인 공약은 뭐냐? 이것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가 기시다를 받아들였지 어제도 말씀드린 핵심적 사항이 뭐냐? 지금 사항. 이게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의 외면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권력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패했습니다는 본인이 배팅했던 거거든요. 본인이 11월 1일 취임하자 국민의 지도가 납니까? 본인이 배팅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근데 버티기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포퓰리즘인 권력력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자민당 내라든가 국민이 원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너무 권력력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계파 정치입니다. 그래서 계파가 부족한 이런 점이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않느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하루 그냥 참패하니까 일본 정치가가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다들 국민들이 당신이 배팅했으니까 당신이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역시 권력력이 심한 사람이 지금 아까 홍익호가 말씀하신 대로 버티기, 어제도 우리가 버티게 갈 것이다. 결국 좀비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닷게이츠와 아소가 이시바를 하기 위해서는 닷게이츠, 아소도 권력력이 있는 사람인데 서로 연합해서 예.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베파랑 같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입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격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엔화 문제인데요. 예. 엔달러 환율은 아마 자막에서 비춰주시겠습니다는 김치현 PD께서 오늘도 엔달러 환율 올라가서 153엔대에 마감 지수로 153엔대에서 엔저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쎄요. 만약에 이렇게 실패를 했다면 내려놓는 것도 뭐 그 또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인 것 네네. 같고요. 자, 이제 미국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네. 사실은 어제 이게 관심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예. 워낙 일본의 그 중요한 선거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것에 궁금하신 분들이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내용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슈퍼위크라고 그러죠. 대선 전에 보통 슈퍼위크입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 발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죠. 예. 그 다음에 빅테크 업종들의 종목이 지난주에는 테슬라였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업종들,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업종들이 오늘부터, 미국 시간은 오늘부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순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되죠. 예. 다 한국의 서학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고요. 예정된 일정은 아닙니다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이 문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사실 선을 긋지 않는 보복 전쟁이라면 중동 전쟁이 되는 거고요. 선을 긋는 이렇게 전쟁이라면 사실 이렇게 중동 정세가 좀 완화될 것이다 하는데 선을 긋은 전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정된 석유시라든가 핵시설 예. 이걸 이렇게 타개하지 않고 보복은 이건 이스라엘과 이란 국민들 간에 보복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예. 안 됩니다. 정치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을 긋은 정치에서 중동 정세가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 해서 국제유가 항방을 다시 한번 비춰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텍사스 중기라든가 그 다음에 브렌트유라든가 본거 가 5%, 6%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3대 지수가 전부 올라가는 상황이 맞고 있는데요. 예. 오늘 CG들이 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강한 모습인데 예.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미국에서 보면 결국 인플레 안정소에 미국 경제의 매크로사이드가 경제 성장이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예. 연착륙을 뛰어넘어서 골드락스 내지는 노랜딩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유가가 예. 많이 빠졌죠. 이게 선을 긋은 전쟁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걸 좀 제가 특집으로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워낙 예. 워터게이트 사건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도 좀 증시 항만 관련해서 예. 오늘 한국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원달러 환율 문제도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빅테크 업종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확실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좋죠. 그래서 제가 농민을 위해서 예. 또 무료급식소에 찾아오는 이런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미국 주식에서 돈 버시면 1%도 아니고 0.1%만 예. 이렇게 해서 쌀을 좀 사가지고 농민도 도와주시고 지금 호남 지역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을 해오시는데요. 예. 쌀 개방에 40만 톤 들어오죠. 쌀은 안 소비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무료급식소 찾아오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미국 증시에 돈 벌어 쓰셨으니까 그 두 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예.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미국 증시 좋습니다. 지금 누차의 말씀대로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테슬라의 실적이 정말 실적도 실적인데 그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좀 놀라운 수준이었었죠. 제2의 테슬라가 어느 기업이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번 주에 빅테크 종목들 M7에 테슬라 제약을 전부 발표하다 보니까 예. 지난주에 테슬라가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가이드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미래에 대해서 성장
성장성이 더 강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2의 테슬라의 가이드, 어닝 가이드 서프라이즈 종목이 뭘까? 이게 뭐 최대 관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홍 앵커께서 전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발표된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사실은 3분기에 어닝 예상폭을 실적이 뛰어난 것보다도 앞으로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지표가 굉장히 이렇게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지적했던 거고요.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내년의 매출액은 내년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대선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매출액 전망에서 2에서 30% 급증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PSR 지표, PER 지표가 PBR 지표보다는 PSR 지표가 더 유명한 지표거든요. 예. 세일즈는 성장성 지표이기 때문에 빅테크는 성장성 지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20% 30% 급등을 했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한때는 M7에서 시가총액 10위에도 이렇게 탈락되고 예. M7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바짝 올랐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일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됐는데 오늘 주가 좀 떨어졌습니다는 예, 워낙 단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포함하면 25% 올랐습니다. 자, 이번 주에 빅테크 나머지 빅테크 중에 어느 기업이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나오는 거 보면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한 19% 정도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예. 사실상 과거 직전 이렇게 6분기 동안에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30% 이상 됐습니다. 그 절반 수준에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슈퍼위크를 맡고 있습니다는 제2의 테슬라의 어닝 가이드 서프라이즈를 찾는 우리가 관심입니다는 이 정도로 가서는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제2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2의 테슬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나올 수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내년도 매출액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트럼프든 해리스든 줄 잘 세우는 것은 내년의 매출액에서 정부의 테슬라 정책이든 예를 들어서 아마존 정책이든 이런 정책적인 후광과 함께 예. 매출액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실적보다도 내년도의 어닝 가이던스 문제가 역시 컨퍼런스 콜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결국 제2의 테슬라의 종목을 가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역시 이 문제도 대선 결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앞으로를 알려주는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정치 얘기 쪽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대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죠. 두 후보 간의 격차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가 좀 뒤쪽에 이렇게 건전전이 이렇게 해서 좋기든 하고 또 근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그 베이조프 아마존 것도 예. 역시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 지도는 역시 해리스가 앞섭니다. 확실하게. 근데 스윙 스테이트 문제에서 선거인 단수가 많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오늘 이것은 사실 연합 이렇게 뉴스 TV라든가 YTN에서는 이렇게 거의 탑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전체적인 지도는 해리스가 앞선다. 근데 스윙 스테이트는 트럼프가 앞선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들어서 1000번을 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실제보다도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다. 그래서 545번인가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돈을 거는 배팅 사이트가 한때는 7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미국 경제 좋다. 미국 증시 좋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해리스가 고정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스윙 스테이트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중하위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제가 좋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블 세션 문제가 제가 중하위 계층일수록 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인데요.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바이블 세션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냐. 일본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표는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얼마큼 중요하냐. 그래서 경제지표에서 통화정책 추진은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
경제 지표는 평균가에 함정해 있기 때문에 예. 체감 경기를 중요해서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국민에 파고드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게 프레임 이펙트를 강조한 통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번에서 대선에서 얼만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막판에 미셀 오바마가 지금 등장해서 꿈틀꿈틀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셀 오바마가 막판에 등장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해리스가 안 된다면 4년 후에 미셀 오바마는 여러 가지로 대중전설도 당하고 인기도 좋고 해서 사실 여성 후보 중에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에 그 11월 5일 일주일 앞에 다가가는 해리스보다는 미셀 오바마의 기대를 거는 눈치도 미묘한 변화다.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미국의 정치사에서 보면 굉장히 주목할 변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점검해 보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아마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예. 그래서 김천 PD에게 자막을 주시면 4가지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어떤 시나리오가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는 대통령직과 상원, 이걸 같이 해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트리플 크라운은 대통령직도 트럼프가 가져가고 상원도 공화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다음 트럼프 더블 크라운은 대통령직은 트럼프에, 그다음에 상원은 그 중에 하나가 결국 공화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리스 트리플 크라운은 대통령직과 상원은 전부 해리스가 가져가는 겁니다. 해리스 더블 크라운은 대통령직은 해리스가 되고 예. 둘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가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측면에서는 사실 나중에 해리스 트리플 크라운, 해리스 더블 크라운보다는 위쪽에 2가지. 예. 트럼프 트리플 크라운, 트럼프 더블 크라운 처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익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2가지인데요. 지금 예상은 선거인단 투표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부 스윙 스테이트에서 선거인단 수가 앞서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직과 결국 의원들도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런던에서도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는 트럼프가 또 공화당이 대통령직과 상원을 모두 가져가는, 그러면 사실 바이든 노믹스에 추진했던 정책이 특히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트럼프 트리플 크라운의 좀 선제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좀 높은 쪽이 하나니까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거기에 인공지능, AI 등 이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한다라고 밝혔고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시나리오에서도 이게 점점 더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줄을 잘 서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줄서기 움직임도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돈을 거는 베팅 사이드에도 트럼프가 당선 확률에 70% 베팅하는 건 마찬가지로 기업은 여당과 야당이 없습니다. 집권하는 사람이 여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 누가 집권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이렇게 돈을 거는 줄서기 하는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 지금의 미국에서 오면 소득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는 어디에 줄 설까 하는 것을 통계를 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고 미국의 현재 통계입니다. 지금까지 줄서기 한 억만장자, 이건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1385원이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부자들이죠. 그렇죠. 133명이 줄선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81명, 트럼프 51명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해리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지금까지는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선거의 스칼라, 색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 해리스에 이렇게 줄선 81명은 어느 쪽의 사람들인가? 자막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뭐냐? 이렇게 자막이 좀 돌아가면 대부분 다 신흥부자들입니다. 예. 신흥부자들입니다. IT 쪽이 좀 강합니다. 예술인이 강합니다. 여성들이 강합니다. 이게 친 해리스의 사람들입니다. 친 트럼프의 억만장자리 줄 쓴 사람은 전통부자입니다. 예. 부동산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1차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코인의 억만장자들은 어디에 줄 설까? 트럼프의 슈퍼 강국에서 초기에서는 이게 코인의 억만장자들은 전부 트럼프 쪽에 쏠리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트럼프가 오락가락하죠. 예. 그래서 코인의 억만장자는 서로가 의견을 엇갈리는 것, 줄사기 엇갈리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미국에서 보면 유색인 정들이 자꾸 이렇게 해리스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을. 결국 미국의 전통 부자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정체성을 유지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누굴까? 일본도 똑같이 나타나죠. 뿌리 깊은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한다. 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한국도 한번 그런 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는 효율성 중심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일일퍼집니다. 예. 경제에서 우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강인한 푸틴, 그 다음에 강인한 시진핑 예.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르도안, 그 다음에 미국에선 말이 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이런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눈치만 보는 20발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리더십이 강하고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더십이 있으려면 주변이 정리돼야 됩니다. 주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게 보여주는 게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눈에 띄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해리스 주류에서는 이 인물들 가운데 IT 그리고 신흥 부자들이 그 목록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때문으로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게 되겠죠. 예. 트럼프는 사실 제이디 벤슨과 함께 이 독과점 빅테크는 자본주의 착취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바이든 정부도 빅테크에 대해 규제해서 저거 바이든 정부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속보 전해준 거. 예. 저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근데 대중 문제의 빅테크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 보니까 줄 서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줄 서기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트럼프. 지금 뭐 춤도 추지 않습니까? 세계 억만장자가 춤을 추는 게 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막이 돌려서 순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줄 서죠. 근데 문제는 팀 쿡이라든가 순다르라든가 디처버그 전부 트럼프에 줄 서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자가 아마존의 이렇게 창립자인 베이저프거든요. 예. 그다음에 앤디 제시 CEO가 통화한 내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의 킬 문제가 지금 제2의 워터게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마지막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업인 중에서는 젠슨 랑과 모리스 장 같은 대망계는 지금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킬 문제, 이걸 좀 잠시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마지막 질문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막판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소지고 트럼프 트레이드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변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베이저프.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입니다. 폭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입니다는 예. 대부분 다 뉴욕 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CNN이라든가 전부 ABC 같은 경우는 전부 민주당 지지죠. 그렇죠. 근데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설을 쓸 때 베이저프가 킬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왜 워터게이트 사건과 맞물리냐. 워싱턴 포스트는 시청자 여러분 워터게이트, 릭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계에서 보면 오히려 뉴욕타임스보다 더 강하게 지금 이렇게 부닥되는 겁니다. 자막이 돌려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시겠어? 우드워드. 이게 언론인으로서부터는 저희가처럼 언론인은 아주 전체 존경받는 분입니다. 번스타인. 이분들이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의 해리스 지지 사설을 킬했던 문제에 우려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미국의 정가에서 일파만파되고 있는데요. 결국 닉슨 대통령이 이거로 인해서 불명예 퇴지해서 결과적으로 닉슨이 재선에 하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예.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냐. 워싱턴 포스트에 내선 편집인인 모든 전부 워싱턴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키웠는데 당신이 이래? 당신이 정치적으로 줄 서? 이거 키래? 언론이 정치화돼? 신여화돼? 이런 쪽으로 해서. 근데 그것이 우드워드와 번스타인 같은 워터게이트를 이끌어냈던 사람, 오늘날 워싱턴 포스트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부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존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아마존이 제2의 트럼프와 같은 춤춘 사람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 월가에서 보면 사실 아마존에 대한 정치 태발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나중에 뭐냐, 나중에 이렇게 상당히 결과가 안 좋다는 측면에서 아마존이 제2의 테슬라 어닝 가이드 종목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월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